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월 31일입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성매매 알선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 관련해서 이제 위헌 심판 제청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한 여성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 여성이 왜 이걸 하는 걸 가지고 나를 처벌하는 거냐, 뭐 직업의 자유 침해다 이런 등등의 논의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받아들여줬어요. 법원이 받아줘서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성이 좀 있는 것 같으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주세요라고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고가 돼요, 이제. 내일 모레. 그래서 최근에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이것까지 다 폐지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성매매를 한 여자만 처벌하는 규정이 위헌이고 그 매수를 한 뭐 남성이나 그런 매수자를 처벌하는 건 합헌이고 뭐 이렇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뭐 다 합헌으로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건요,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연예인 뭐 지망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받고 해외에 원정 가서 뭐 성매매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성매매 루머 관련된 뭐 실제 사건 이와 관련해서 좀 기자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최근 거부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뜨거웠던 게 이제 지난 15일이랑 16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은 두 여자 연예인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분은 C양인데 모자하고 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인적 드문 시간에 들어가는 게 이제 카메라에 포착된 게 있었고, 근데 그 다음날 등장한 L양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당당히 들어갔죠. 밝은 데나서 음료수 딱 입에 물고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태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어차피 번외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두 사람이 원정 성매매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찌라시가 확 돌았죠. 그러니까 뭐 증권가 찌라시가 돌면서 연예인 스폰서, 그다음 성매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근 뭐 뜨겁게 달구고 있죠. 뭐 최근에 아마 그 뭐 성현아 씨 사건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둘 사이가 돈을 주면 성관계를 맺는 사이가 아니라 실제로 사귀었던 걸로 보인다, 실제로 연인 관계였던 걸로 보인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거를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법 실무상, 그쪽 실무상은 그거 진짜 성매매가 맞는 사람조차도 나 그 오빠 사랑한 거 맞다, 뭐 서로 이제 성매매가 아닌 걸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귄 게 맞다라고 입을 또 맞추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현재 성매매를 한 사람에 관련된 얘기가 이슈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먼저 살펴봤던 게 그 스폰서, 그러니까 이 성매매를 소개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S본부에서 하는 그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뭐 시크릿리스트와 스폰서 해가지고 어느 내부자의 폭로에서 실제로 자기가 뭐 그 스폰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뭐 가수 3억 원을 줬고 뭐 배우 수표 제안을 받은 적이 있고 뭐 이런 제안을 이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제안을 받았다, 그런 것들을 연결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터뜨리면서 웬만한 유명 연예인들 이름이 찌라시까지 통해서 거의 다 거론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현아 사건 이후로 알선 브로커 그 김모 씨, 이 사람 되게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번 건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냐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 처벌받고 다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도대체 이 연예인들을 재력가한테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성매매를 연결시켜주는 스폰서가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직업의 자유 내지는 이게 간통죄가 폐지된 그런 논리가 뭐였냐면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다라는 논리를 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와 성행위를 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성행위를 할지 말지, 누구랑 할지 여부는 그 개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 개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를 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걸 법률적으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이 같은 논리라면 지금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그 사이에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성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서 간통죄와는 좀 다르게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변호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누가 어떤 연예인들이 여기에 연루됐냐 이것도 중요한 관심사이긴 하지만 돈 문제가 관련돼 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뭐 누가 얼마나 이렇게 받았냐,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일을 이렇게 돈 받으면서 이렇게 큰 돈이 오가면서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미스 코리아 출신 연기자는 한 번마다 5천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또 가수에서 연기자로 정향했던 또 한 사람은 뭐 3천만 원으로 돼 있다. 또 금액이 좀 낮은 사람은 뭐 7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되게 크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그 액수로 훨씬 벗어나는 액수로 원정해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하면 걸릴까봐 네. 해외로 나가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금액 자체가 크고 연예인은 또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만나고 뭐 쉽게 사귀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과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렇죠. 이런 거에 보통 관심이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예, 집중이 봅니다. 되는 거죠. 네네.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 뭐 성매매를 의견. 국내에서 했던 해외 원정을 했던 간에 네. 현재 법에서는 네. 성매매, 알선 등 예.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성매매, 알선만 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네. 3천만 원의 벌금이고요. 네. 만약에 성매매를 하는데 어떻게 영업적으로 했다?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그러나 가중처벌받는다. 그렇죠. 네. 그러나 성매매를 한 사람 본인들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이번 그 사건들 있죠. 해외 원정 성매매 이렇게 판결됐죠. 연예인 4명 벌금형 약식 기소됐습니다. 네,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합법이니까 내가 거기서 성매매를 하면은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카지노 가서 일정 뭐 액수 이상 일시적 오락을 넘는 정도의 도박을 하면 처벌받는 것처럼요. 해외에서 성매매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걸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형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남의 나라 가서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처벌을 안 받는 것뿐이지 그게 밝혀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아까 미스코리아가 성매매를 해서 5천만 원 받았다. 네. 그런데 성매매로 걸렸다. 네. 그럼 5천만 원 받은 거 다 몰수입니다. 그렇죠. 몰수야, 예, 몰수 몰수. 추징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몰수입니다, 예, 그 몰수. 범죄 수익이라 예. 몰수당하고 망신당하고 네. 참 그렇습니다. 핵심은 예.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지금 물질만능주의가 되게 팽배해진 거죠. 이제 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고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정 성매매든 뭐 연예인과 성매매를 해서 매수를 하든 네.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부가 좀 편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분들이 항상 그 처벌과 관련된 부분과 그러니까 처벌로 네. 갔을 때 그 처벌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는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아까 다 약식 기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뭐 실제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그냥 예. 뭐야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거나 네. 뭐 이런 정도인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까지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좀 논란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법적으로 네.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도 얽혀져 네. 있는 부분이 있을 네. 테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이 약한 게 맞냐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논의도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하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법이나 제도로 이거를 완벽하게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뭐 사창가라고 불리는 지역들을 다 허물어가지고 그런 일을 못 하겠더니 강남 일대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로 다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잡아내기가 더 어려운 형국이 됐죠. 그러면 그걸 또 잡는 행위를 하게 되면 더 어렵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성매매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류사에 없어질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성매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이걸 합법화하자는 논리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계속 뭔가 단속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심하게 처벌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질 것이냐 그런 거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도 보완을 하는 걸로 막을 수 있다면 보완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볼 때가 된 것은 아닌지. 근데 그 다른 방법 중에 야 그럼 성매매를 일부 합법화 뭐 공창이나 이런 거 만들 거냐 뭐 거기 싱가포르인가 어딘가는 공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창이 있는데 예, 그런 걸 만들 거냐라는 논의를 하자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뭐 거기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법으로 계속 규제를 하는 것이 실효적이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없으면 얼마나 심해지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냐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측의 주장의 예. 핵심은 인권 예.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동등한 인간이 왜 한쪽이 일방적으로 돈을 주고 그런 성까지도
사고 팔고 하는 네.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짓에 맞는 거냐 뭐 이런 논리 돈 안에 때문에 그런 결과적으로 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 물건이 없으니 자기 몸이라도 뭔가 상품화 시켜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급의 측면이 있는 거고요. 물론 수요는 굉장히 많고 공급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자기가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단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뭐 그게 그런 뭐 어떤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공급이 많아지면 뭐 가격이 내려가서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걸 합법화 시켜갖고 하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상품으로서 우리가 사고 판다라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거냐, 네. 합당한 거냐 이 네. 부분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이 성매매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아니 성을 왜 네. 돈을 주고 사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네. 하는 거고 네. 반대측 논리도 합당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네. 들면 진짜 네. 예를 들면 나는 뭐 이성과 연애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뭐 외모적인 문제나 이런 예. 여러 가지 뭐 장애나 뭐 이런 걸 네, 못하는 네,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욕구가 쌓여 있어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럼 그런 사람들도 뭐 합법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성 욕구를 네. 해결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측면도 네. 맞부딪히고는 있는데 엄밀히 따져서 이건 뭐 누가 닭이 옳다 먼저냐 뭐 그러다라고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하기가, 얘기를 할 수 누가 있는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산업으로 만든 사람들 예를 들면 스폰서나 아니면 이걸 실제로 이제 그 성을 매수한 네.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예. 않나. 지금 스폰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폰서랑 브로커랑 그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자기네들만의 시스템을 만들게 될 거예요. 더 음성적으로 굉장히 바뀌겠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거 참 논의를 할수록 답이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한 사람들 욕을 하면 그때뿐인 거고요. 단속도 그때뿐이에요. 뭐 경찰이 전체 인력이 다 거기다가 배치가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기가 막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 모르겠는데 물론 그거를 또 국가에서 그렇게 통제를 다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 것이냐에 대해서 또 반론의 여지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한번 좀 우리 일반인의 시각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